안녕하십니까 뉴데일리 TV 독자 여러분. 자, 오늘은 김예지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당선인을 모시고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선인님. 안녕하세요. 네, 상상보다 굉장히 미인이십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정말로 좀 기대를 많이 했는데 기대 이상으로 네. 럭셔리하시고 굉장히 또 패셔니스타이시네요. 아유,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그 드레스 코드 네. 포인트를 좀 말씀해 주신다면. 네, 저희 미래한국당 네. 이제 그 색상이 핑크색입니다. 핑크색. 네. 그래서. 네, 뭐 그래서는 아니지만 사실 제가 네. 개인적으로 네. 핑크색을 좋아합니다. 그래요? 네. 원래부터? 네. 어. 네, 그래서 네. 그리고 봄이기도 하고 5월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날씨가 너무 좋죠. 네, 너무 좋습니다. 이런 봄 날씨에 또 화려하게 또 이제 등원하시게 됐는데 이달 말에 이제 등원을 하게 되시는 거죠? 5월 29일까지 20대 국회 임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다음 날부터 이제 네. 21대가 시작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자, 사실 당선되실 때 그 소감을 또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어떠셨나요? 저희 미래한국당에 네. 그 관심 가져주시고 네. 또 지지해주셔서 그걸 소중한 한 표로 또 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도 드리지만 또 저희 범야권에 주셨던 엄중한 심판도 또 감사히 또 다른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다는 점에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네, 굉장히 긍정적으로 또 보시는군요. 네, 저는 긍정적입니다. 네. 사실 여쭤보고 싶은 게 좀 있었는데 네. 보통은 저희가 시각 장애인 가진 분들을 네. 대하다 보면 좀 선입견이 있죠. 네, 그렇겠죠. 어떤 뭐 스타일이라든가 봤을 네. 때 보통은 뭐 좀 지팡이를 짚거나 네. 또 선글라스를 끼거나 네. 그런 전형적인 모습을 떠오르기 마련인데 글쎄 그게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자체가 이제 고정관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고정관념이죠. 편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렇죠. 그것은 네. 흰지팡이랑 같이 걸을 수도 있지만 저처럼 이렇게 조이같이 안내견과 함께 할 수 있기도 하고요. 선글라스를 낄 수도 있지만 저처럼 끼지 않을 수도 있고요. 네. 그거는 본인의 선택이지 그게 어떤 시각장애인의 어떤 꼭 그래야 한다 이것은 아니고 본인의 선택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게 어떤 또 당선인님의 당당함의 표현 방법인 것 같기도 해요. 글쎄요, 모두 다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네. 저뿐만 아니라 모든 시각장애인이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네. 이제 저는 당선인님의 일상이 좀 궁금해요. 네. 언제 몇 시에 일어나서 하루 일과를 어떻게 보내시고 어떻게 소소한 삶을 보내시는지. 오늘은 몇 시에 일어나셨어요? 보통은 이제 네. 그날 일정에 따라 다른데요. 일찍 일어나야 될 때는 뭐 6시, 5시에도 일어나지만 네네. 아침 오늘 일찍부터 일정이 있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보통 8시 전에는 꼭 일어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사실 휴일이어도 뭐 네. 휴가여도 상관없이 왜냐 조이 밥 시간이 8시예요. 어길 수가 없어요. 조이 스케줄에 맞추는군요, 네, 오히려. 네. 조이를 모시는 그렇죠. 건가요? 제가 조이님을? 상전이십니다. 상전. 네. 조이 밥을 주기 위해서 일찍 일어나신다? 네. 야, 또 의외네요. 조이가 뭘 좋아하나요? 조이는 다 좋아할 것 같습니다만 네. 보통 사료를 사료? 기본적으로 네. 하루에 이제 아침하고 정해진 시간이 있고 정해진 칼로리 양이 있어요. 그걸 맞춰줘야 네, 돼요. 그걸 이렇게 그램을 재서 이렇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계량컵에다가. 계량컵에. 네. 그런 일들을 당선인님이 직접 다 하신다는 그럼요. 거죠? 네, 그거를 와우. 할 수 있는 사람이 안내견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선택이라고 말씀드렸던 것도 네네. 그 안내견이라는 생명체를 내가 책임지냐 안 지냐는 본인의 선택입니다. 그게 어떤 꼭 시각장애인은 안내견이랑 걸어야 한대 이런 의무나 그런 게 아니라 네. 나는 안내견을 책임질 수 있는 형편이고 그러고 싶어 하는 것과 선택은 본인의 그 자유죠. 네. 그러면은 이게 그런 관계네요. 그 안내견 조이가 네. 뭐 온전히 당선인님을 도와주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서로 서로 그렇죠. 상호작용을 하는 그쵸? 거죠. 네. 걔를 보살펴주고 네. 책임지고 또 안내견은 또 잘 안내를 해주고. 네. 가족이자 제 몸이자 그렇습니다. 가족이자 몸이자. 네. 근데 그러면은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저도 가족이 있는데 네. 가족끼리 맨날 싸우거든요. 네, 그렇죠. 매일 같이 밥 먹고 자고 하면은 뭐 사소한 것도 막 틀어지고 막
그럴 수 있죠. 조이하고는 좀 가끔씩 싸울 때가 있나요? 싸우지는 않습니다만 네. 조이가 소신이 아주 뚜렷하고 호불호가 강해서 아, 소신이 강해요? 가기 싫은 곳이 또 있어요. 그래요? 그리고 그런 포인트를 제가 아직 못 잡고 있긴 한데 아. 또 보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또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잘 이렇게 옆에 안 가려고 하는 네. 그런 또 분이 있고 어. 제가 지금 그 포인트는 못 잡겠지만 그거를 제가 굳이 억지로 이렇게 강요하진 않아요. 이렇게 가지 않고 싶은 장소 있으면 같이 안 가면 되는 거고 네, 또 같이 안 만나고 싶은 사람 있으면 안 만나면 되는 거고 또 이런 이런 본인이 아니죠 본견의 그런 선택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존중해주는 편이에요. 야, 네. 이거 좀 의외인데요. 네, 어쨌든 주인이시잖아요. 그쵸? 네, 네. 그 조이의 주인이신데 주인님께서 조이의 의견을 따라서 네. 조이가 싫어하는 데는 안 가고 같이 이제 타협을 해야죠. 나는 타협. 여기를 꼭 가야 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해서 물론 대부분은 가요. 근데 어떤 특정 장소나 안 좋은 기억이 있는 곳이 있을 수 있거든요. 트라우마 이런 네, 그런 게 제가 모르는 사이에 어떤 요인에 의해서 그게 뭐 소리가 될 수도 있고 정말 다양한 요인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장소가 생기면 피하게 되죠. 그러면은 굳이 거기를 저는 고집하지 않습니다. 네. 자, 그 말이 나온 김에 네. 조이 얘기를 좀 더 해볼까 하는데 네. 조이를 처음 만나신 게 2018년도라고 기억을 해요. 네, 2018년 3월 24일에 저희가 만났습니다. 보통 이 안내견을 그러면 처음에 이게 입양을 받는 거라고 표현하나요? 어떻게? 분양받는다고 분양받는다. 이제 저희는 말을 하고요. 그럼 분양 저는 그냥 만난다고 말을 하고, 네. 첫 만남. 네. 그때 조이가 이미 성견이었나요? 네, 보통 네. 1년 동안은 퍼피 워킹 과정을 거쳐요. 7주 차 된 그런 자견들이 네네. 퍼피 워킹 하시는 봉사 과정에 가서 1년 동안 사회화 훈련도 하고 가족들하고 이런 가정에서의 어떤 기본적인 예절도 배우고 그렇게 반려견처럼 지내다가 예, 예. 그다음에 학교에 입학을 해요. 안내견 학교에 입학을 해서 또 안내견으로서의 자질도 검증을 받아요. 이제 시험 과정도 있고 또 이제 안내견이 배워야 할 그런 안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선생님들하고 공부를 한 6개월에서 8개월가량 공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야. 그 사이에 여러 가지 테스트를 거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네. 다 모든 과정을 통과하고 수료한 그런 안내견들만 이제 파트너, 그러니까 시각장애인들하고 이제 매칭 과정을 겪게 됩니다. 네. 그래서 매칭? 네. 매칭 과정이 뭐죠? 그러니까 시각장애인이 안내견과 살기를 원한다, 안내견과 함께 활동하기를 원한다고 안내견 학교에 신청을 했을 때 그 상황과 그분이 하시는 일, 또 그분의 성격, 그분이 어떤 활동 스타일에 따라서 그 안내견으로 양성된 그 아이들과의 그런 호흡을 판단을 하세요. 학교에서 이제 훈련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최적의 상대를 골라주는군요. 골라서 이제 그 매칭 과정을 통과하면 이제 같이 만나게 됩니다. 저랑 조이처럼. 무슨 듀오 같은데요? 그쵸. 아주 중요합니다. 컨설턴팅 하는 것처럼. 그거보다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첫 만남 때 그 느낌, 기억이 좀 나시나요? 어땠어요? 조이가 아주 밝은 아이였죠.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는 더 어렸기 때문에 천진난만하고 밝고 또 엄청 에너지도 넘치고 상당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되게 힘이 되겠네요. 그럼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또 당선인님께서 또 피아니스트 연주자이기도 하시고 네. 또 앞으로 이제 의정 활동을 하셔야 되는데 네. 때에 따라서 조용함을 필요로 하는 때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네. 그럴 때 정숙을 해야 되는데 너무 걔가 좀 활발하게 하면 또 거기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 이 조이나 아니면 다른 안내견들의 또 이런 장점이자 하면 일과 공과 사를 구분을 합니다. 어떻게 그래서 사실 저는 연주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2년간 조이와 무대에 함께 올랐고요. 무대에서는 당연히 정숙해야겠죠. 어떤 때 본인이 활발해도 되는지 또 어떨 때 정숙해야 하는지를 다 압니다. 지금 하네스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지금 잘 정숙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인터뷰하는 내내 지금 가만히 이렇게 저희가 뭐 하는지 들으면서 잤다가 또 지루하면 자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기다리는데요.
항상 본인이 어떤 장소에서 어떤 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요. 천재인데요? 글쎄요. 어떻게 알죠? 네, 그렇지 않으면 안내견으로 합격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이 알아서 지금은 네. 주인님이 굉장히 일하는 중요한 일을 하는구나. 네. 약간 조용히 대기하고 있어야지. 네. 끝나면 그때 놀아야지. 네, 그렇습니다. 세상에. 네. 아니 이제 한 인터뷰 기사를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네. 장선희님이 이제 연주 활동을 하실 때 네. 어떤 에피소드인데 피아노 연주곡이 이제 끝날랑 말랑 할 때 압니다. 이미 안다고 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왜냐면은 연습 과정에서 항상 들었던 곡이기 때문에 아. 익숙해서 예. 알고요. 그러니까 왜 끝나는데 사실 음악에 어떤 규칙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자꾸 듣다 보면은 걔들이 워낙 청력이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형식적인 것들을 파악을 하더라고요. 세상에. 네, 그 서당계 아시죠? 얘기 3년. 네. 네, 그게 아주 정확하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오, 그게 그냥 괜한 속담이 아니군요. 네, 팩트군요. 네. 그런 면에서는 당선인님과 좀 닮았네요. 왜냐하면 청력이 민감하다, 네. 소리에 민감하다. 공통점이 있네요. 조이하고. 그런가요? 조이가 더 낫지 않을까요? 그럴까요? 사실은 이제 피아니스트이면서 네. 여러 다양한 활동을 하셨는데 정치권 러브콜을 받으셨을 때 네. 이게 사실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때 평소에 나 정신이 될 거 이런 생각을 사실 안 하셨을 안 것 했습니다. 같은데. 그렇죠? 네. 그때 러브콜이 들어왔을 때 네. 어땠습니까, 솔직히? 실은 이제 미래한국당 전 네. 대표님, 의원님을 만나 뵀을 때 저는 이제 이 사실을 모르고 네. 한 1시간이 넘는 시간을 다른 얘기를 쭉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과정에서 또 그랬지만 전화를 처음 받았을 때도 네. 연주 행사 섭외하시려나 보다. 그렇죠. 네, 그렇게 그런지 생각하고 알았겠다. 되게 편안하게 만났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사실 마음이 네. 부담이 전혀 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 지금 이런 제안을 받아들이는 데에 더 어떻게 보면은 부담이 없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떤 저는 연주하는 사람이었고 또 네. 그때 여러 가지 뭐 제가 사이클 했던 얘기 또 크로스컨트리 스키를 했던 얘기 뭐 여러 가지 얘기들 정말 사적인 얘기들을 많이 들으셨거든요.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인지를 많이 이제 확인을 하셨기 때문에 네. 그 과정에서 이런 것들도 어쨌든 연주를 기획하시는데 필요하니까라고 생각하면서 너무 편안하게 대화를 나눴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런 중에 오늘 오게 된 이유는 이러이러하시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와우. 근데 그때 충격받지 않았어요. 왜냐면 제가 전혀 생각지 않았던 일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게 제 삶에 있어서 전혀 관계없는 일도 아니었던 것이 제가 사실 음악만 했다고 연주만 하면서 다녔던 게 아니라 사실 학생들을 가르칠 때는 비장애인 학생들을 가르쳤었고요. 또한 제가 그 음악 관련도 아니고 네. 그 인문학 강의도 상당히 많이 했었고 또 고등학생들 일반 비장애인 고등학생들 멘토링도 했었고요. 네. 그리고 또 장애 인식 개선 강의도 했었고요. 여러 활동들을 많이 하면서 사실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의 삶, 장애인의 삶의 질의 향상에 대한 생각을 상당히 많이 했었고요. 권익 옹호를 위한 활동들도 뭐 제가 앞장서서 이렇게 집회에 나간 건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 저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그럼 이 제안을 해주셨는데 이 제안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삶의 방식은 그렇습니다. 제가 내가 음악만 했으니까 나는 꼭 이것만 해야 돼. 그게 아니라 기회가 주어졌을 때 내가 하고 있던 일을 조금 더 앞으로 가지고 나가서 나와 같이 했던 의견을 같이 했던 동료들의 또 선배님 후배님들의 목소리를 모아주고 내가 대신 일하는 사람으로서 심부름을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기회를 주셨을 때 잡아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흔쾌히 제안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세상에. 감동적입니다. 진짜요? 감사합니다. 역시 이 준비된 자에게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이것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그 일종의 사명감, 네. 어떤 그 여러 장애인들을 대표해서 또 대표한다는 마음으로 또 당선되셨기 때문에 뭐 그런 그들을 좀 대변하기 위해서 그들의 좀 더 나은 인권 개선을 위해서 네. 뭐 여러 가지 보관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많은 계획이 있으시겠지만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을 좀 해보고 싶다라는 것들이 좀 있으십니까? 상당히 생각했던 부분이라든가 네. 또 제가 해야 될 부분이 많아서 사실 4년이라는 시간이 모자르다.
그럴 것도 같지만 그래도 그 틈을 잘 활용해서 열심히 해봐야 되겠지만요. 우선 저는 아시다시피 장애인으로서도 살았지만 또 장애 예술인으로서도 살았고요. 그렇죠. 그래서 장애인 또 장애 예술인 등 어떤 소수 집단을 대변하는 임무가 주어졌다고 생각을 첫째로는 해서 그렇군요. 그래서 등원하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대명제를 마음에 새기고 그런 종류의 그것과 관련돼 있는 것들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는데 첫째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째로는 장애 예술인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그런 것일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런 게 뭐 제도화된 게 없나요? 네, 아무래도 지금은 독립법안으로 있는 게 없고요. 네. 특히 장애 예술인 제가 왜 특별히 그러냐 그 말 좀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겠지만 장애 예술인은 장애인과 예술인이라는 어떤 이중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술인들이 삶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척박한 부분이 좀 있죠. 그쵸, 아시는 분만 네. 아시겠지만 그렇죠. 게다가 또 장애인이라는 것도 또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장애인 복지계에서도 또한 예술계에서도 두 부분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언제든지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고위험군에 속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장애 예술인으로서 살아와서 그 입장을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생각했을 때 분명히 지원 관련 법률은 독립적인 법률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사실 1호 법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듣고 보니 참 맞는 말씀 같아요. 예술가이면서 장애인이다. 그러면 이중고를 겪을 수가 없는데 마땅히 또 법제화된 것이 없다. 없습니다. 특히 네. 지금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거의 지금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수준이에요. 네. 연주 활동 네. 기회도 다 끊기고. 취소되고요. 네. 그렇군요. 어쨌든 하루빨리 이런 것들 좀 제도화가 좀 돼야겠군요. 네. 그래서 안정적인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네. 지원을 하는 그런 법적 근거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이제 당선되신 이후에 네. 국회 지금 출입하고 계신데 네. 어떠세요? 좀 불편한 부분은 없으세요? 아직까지는 제가 네. 국회 모든 장소에 다녀본 것들이 아니라서 그렇군요. 특별히 불편함은 못 느끼겠지만 네. 아마 많을 거고요. 네. 또 제가 등원을 실제 하고서 예. 또 본회의나 상임위 회의나 이런 회의를 참석하면서 분명히 맞닥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접근성이 우선은 시각장애인, 특히 저처럼 전맹인 시각장애인 의원님이 활동하신 게 물론 옛날에 있었고 너무 오래전이고 아주 예전에 있었죠. 네, 아주 16년 전쯤에 있었다고 하죠. 상당하다. 네, 그 후에도 있었지만 그분은 이제 저시력이셨기 때문에 좀 다른 얘기고요. 그래서 역시.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제가 지금 알 수 없는 부분에 제가 접근할 수 없는 그런 또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게 하나하나 다 이게 다 계산할 점들이겠네요. 제가 말씀드리고 알려드려야겠죠. 그러네요. 그래야 21대지만 네. 22대가 될지 23대가 될지 모르는 그 어떤 대에 네. 다른 대에 또 어떤 그 시각장애를 가진 시각장애가 있는 그런 네. 또 어떤 국회의원께서 활동하시는데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조금이나마 덜어질 수 있겠죠. 네. 이번에 보니까 당선인들 중에 또 그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또 여러 분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하고도 같이 연대해서 뭔가 또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네. 생각하는데요. 네. 장애 유형이 이제 지체장애 분들이 두 분 계신데요. 네네. 저희 미래한국당 이종성 당선인, 아, 그다음에 더불어 시민당 최혜영 당선인 계신데 두 오. 분 다 지체장애이세요. 그래서 아. 이제 저와 장애 유형은 다르지만 네네. 또 어떤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대명제는 또 같이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죠.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무궁무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아마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으쌰으쌰해서 네. 큰 일 한번 일어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가족분들도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지금 이러한 그 당선되신 이후에 어떻습니까? 글쎄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는 못 느끼겠고 아, 그래요? 뭐? 걱정을 걱정을 네, 아이고. 많이 하세요.
아무래도 이 자리가 네네. 잘해도 못해도 상당히 그 음. 비난을 많이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네네. 이제 자식이 이런 일을 한다고 하니까 어떤 네네. 이제 환영보다는 어. 우려와 걱정과 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장선희님은 그럼 형제 관계는 어떻게 되세요? 저는 혼자입니다. 네. 아, 무남 동료. 네. 귀하게 잘하셨군요. 그렇진 않습니다. 강하게. 네. 아, 뭐 이런 거 있나요? 이제 그 뻔한 얘기 말고 이제 친한 뭐 친구들이라든가, 야, 너 이제 국회 가면 너 이거 한번 해봐. 내 소원 좀 들어줘. 뭐 그런 아. 분들은 없나요? 원래 그 분들하고 사실은 네. 같이 권익옹호 활동이라든가 같이 이제 아. 인식 개선 활동을 하던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사실 저한테 특별히 한다기 뭐 부탁을 한다기보다는 네네. 아 우리 이거 하기로 했었는데 그래 그럼 내가 이거 꼭 해보도록 할게 구청에 음. 꼭 알아보도록 할게 음, 제가 오히려 또 그렇게 하고 있는 편이고요. 그래서 그렇군요. 아 그때 우리 이거 하고 있었는데 꼭 네. 이거는 같이 알아보자라든가 네. 사실 같이 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지금 어. 생각하는 것도 그런 것이 국회의원이라는 게 네. 사실은 국민의 한 사람이지 뭐 특별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안 그렇죠. 합니다. 특권층은 아니죠. 네, 그래서 그 단지 제가 할 일은 이런 서로의 바람들, 그러니까 모두가 가지고 있는 바람들을 제가 잘 수합해서 그 일을 중간에서 하는 어떤 심부름꾼일 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모든 분들의 어떤 의견이라든가 바람을 제가 어떻게 잘 모으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문득 드는 생각인데 좀 우문일 수 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네, 우답 나옵니다. 네. 네. 이렇게 좀 미모 출중하시고 세련되시고 지적이시고 다재다능하시고 그러면은 뭐 일종의 뭐 남자친구 뭐 그런 또 네, 그런 계획 네 기타 등등 있으신지 네 묻고 싶습니다. 네, 뭐 그렇게 또 생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네. 그냥 과찬이신 것 같고요. 네네네. 네, 주변에 잘 살펴보시다가 도움이 있으시면 바로 연락 주시면 제가 바로 다 답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네. 진리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쫙 풀어놔서 한번 네. 설명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네. 조이가 많이 네. 지친 모양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아마 음. 본인의 네. 관심이 네네. 지금 없다고 생각해서 아, 조이 외롭다. 앉아? 네, 앉아. 아직 안 끝났어. 앉아. 그렇지. 엎드려. 네, 엎드려. 엎드려. 아이고 조이 말 잘 듣는다. 엎드려. 기다려. 그렇지. 그 사실은 이제 아까 질문의 연장선상이기도 한데 정치권 어커를 받았을 네. 때 사실은 그 보수당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또 보수당이 갖는 일종의 선입견 네. 또 그런 것들이 좀 오히려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좀 하거든요. 네. 어떠셨어요? 실제로 네. 보수당에 관한 선입견이 많았던 게 제 자신이 아니라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되게 네네. 관찰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사실 보수당의 장점, 보수당의 단점, 네. 진보당의 장점. 뭐든지 동전은 양면성을 띠고 있다고. 그러니까 동전의 양면처럼 모든 예, 현상이 그런 양면적인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들이 어떻게 장점을 잘 이끌어내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사실은 네. 제가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공천을 받고 이제 결과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 나오고 언론에 공개됐을 때 네. 그 무렵에 제 주변에 같이 이제 활동을 했던 동생들 중에서 네네. 왜 거기냐, 왜 하필 거기냐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들었어요. 아이고 세상에. 이렇게 뿌리 깊게 편견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장애에 대한 편견도 뿌리 깊지만 보수에 대한 편견도 상당히 뿌리 깊습니다. 그것도 편견이구나. 네, 저는 그게 편견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전에 어떤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보여졌던 부분들이 네네. 이제 그 국민 여러분들께 그런 편견을 만드는데 이유가 됐었겠지만 네. 사실 여기 들어와서 봐서도 그게 전부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번에 엄중한 평가로 또 받았잖아요. 네.
이것을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그냥 받고 보수는 아니야 이제 끝났어 이게 아니라 이 계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보수의 장점을 잘 승화시킬 수 있을지 머리를 맞대고 생각해보고 연구해보고 그것을 조금 더 잘 드러내 단점보다 장점을 더 보여드릴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와, 너무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들어서 저도 큰 공부가 됐습니다. 아닙니다. 부족하지만 이렇게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튼 모쪼록 계획하시는 일을 다 이루시기를 기원하겠고요. 이달 이제 30일부터 등원하시는 거죠? 30일이 토요일이던데요. 그럼 토요일은 주말이네요. 31일도 일요일이고 네네. 월요일이 6월 1일이 사실상 6월 1일부터 어쨌든 축하 다시 한번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모든 국민을 또 대표해서 또 의원 되셨으니까 정말 국민을 대변하는 진정한 국회의원 되셨으면 하는 바람 같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무엇보다 네. 목소리를 모으는데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